오늘은 오피스텔의 유형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물건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형별 특징과 어떤 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네. 오피스텔 종류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오피스텔은 우리가 투자 전에 유형별로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형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실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용 같은 경우는 수요지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가에 사무실들 수요가 있는 곳들, 이런 곳에 해당이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도 거기에 맞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를 대체하는 그 아파텔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투룸 이상으로 해서 전용면적 10평 이상으로 신혼부부부터 3인 가족 이렇게 맞게끔 지어진 오피스텔도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고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원룸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이제 그 뭐 대학가라든가 그리고 업무지역 가까운 곳에 입지한 경우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가는 이게 실거주 수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들은 대개 5%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해당이 되고, 1억 이하의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곳, 또 서울에 있는 중심가에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 소액도 투자도 가능하고, 또 서울 중심가나 역세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낮은 공실률이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쓰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좀 낮으면 공실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소득세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장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할 때 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많이 문제가 돼요. 오피스텔도 같이 이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뭐 여기가 일반 사업자라 그래서 업무용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뭐든지 실제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피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이런 데들은 사무실 임차인 수요가 많은 곳만 해당이 되겠죠. 뭐 광화문이나 마포, 뭐 여의도, 이런 데들의 대부분 존재하는 오피스텔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근데 사무실 임차가 상대적으로 임대 관리가 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자주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임차인들이 오래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리가 용이한데, 그리고 주택수 배제가 돼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룸형, 업무형 장점들은 이런 장점들이 있고, 아파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이 아파트를 대체하는 물건으로 아파트 시장 상승할 때 오피스텔, 이런 아파텔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3인 가구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들은 공실률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주거용으로 쓰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낮다 보면은, 낮을 때는 임대료만 좀 낮추면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단지로 공급된 곳들도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들은 실제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장단점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아파텔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가족들이, 보통 아파텔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3인 가족 이상 같은 경우 실거주도 가능하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단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룸형은 수익률은 좋은 대신 매매 가격이 상승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급성이 낮다는 거, 그리고 실입주 비율이 거의 없고 대부분 임대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특징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로 최근에는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로 노후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지 좋은 곳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수익률이 한 4%대나
4% 초반 정도 대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가 가능한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막 외곽 지역에 경기도 신도시권에 뭐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가서 보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은 수요 입지가 제한적이다. 여러분들이 업무용을 쓰겠다 한다면 무조건 서울에 그 중심 사무실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만 생각을 하셔야지 주거지가 많은 신도시나 이런 데서는 업무용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단점은 역시 누가 뭐래도 현재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 주거용으로 가다 보니까 임대료를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점이 단점이고요. 또 이제 이 아파트는 여러분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처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할 때 100세대가 안 되는 이런 데들을 마치 빌라 같은 곳을 오피스텔로 주차 문제 때문에 가끔 공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투자를 좀 주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잘 비교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피스텔 유형별 투자 수익률 사례로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오피스텔들 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은 제가 상암 월드시티라고 마포 성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억 4천 매매가인데 임대 수익 1,065만 원,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이런 데들은 공실 위험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 포인트로 괜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거의 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원룸 오피스텔들은 5에서 6%대 매물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전에 했던 저희 영상 보시면서 이런 위치를 봐야 되는구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지역 오피스텔은 저희가 광화문 지역의 오피스텔을 한번 뽑아봤어요. 사실 업무지역 오피스텔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딱 그 도심지에 거기에 맞는 2002년, 3년도에 지은 오피스텔들 그 강남권이나 광화문권, 마포권에 찾아야 되는데 이런 데들 오피스텔들은 이제 보통 20년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매물들이 만약에 내가 주택수에 문제가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공실 위험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로 실제로 장기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한 임대 수익률 4.5%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매매가도 실제 사무실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1억 7천에 분양했던 게 현재는 3억 3천 정도 하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2006년도부터 2022년 사이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물가 상승 정도 이상의 상승률은 보여왔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 제가 한 사례는 여기는 사진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섰는데 10세대 이상의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내부 구조도 완전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에 적용이 됐는데 매매가도 2020년, 21년까지 보면은 매매가도 아파트 오를 때 같이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데들은 매매가 상승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환급성도 아무래도 업무용보다는 더 낫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것보단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앞에 스타필드, 고향 스타필드가 있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이 많이 흡수돼서 환급성도 좀 나은 편인데 현재 월세 임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별로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장단점들 비교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유형별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오피스텔은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룸형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투룸 이상 아파트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시고 여기에 장단점, 나의 상황에 맞는 걸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장단점 보면 아까 앞에서 장단점을 자세히 얘기해 드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순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액으로 원룸형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수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서울 중심권에 약간 연식이 되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일단 공실 위험이 낮고 또 사무실로 투자하다 보니까 앞에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도 생각하면서 매매 차이까지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생긴 투룸 이상의 아파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반드시 나의 상황에 맞는, 이런 위에처럼 상황에 맞는 투자 판단이 필요하고 사전에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